네, 안녕하십니까.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6월 9일 5시 50분경이고요. 오늘은 이제 장 마치고 바로 이제 방송을 찍게 된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 박석중 연구원의 이제 글로벌 증시 전망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박석중 연구원께서 3프로TV 출연하셨을 때 긴 분량, 1시간 반 정도 분량을 한 40분 정도 축약해서 오늘 방송을 하셨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방송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따로 축약해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제가 오늘이든 다른 날이든 설명을 하면서 박석중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이디어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과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면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탁몬스터 이호석 과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 오늘 특징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퓨전이라는 종목은 상장 폐지 정리 매매 중이기 때문에 53%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세미시스코가 오늘도 상한가를 가면서 벌써 7일째 연속으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쌍방울 그리고 하림 같은 경우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두산그룹 전체의 체질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두산유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상한가를 가게 되었고요. HLB 파워 같은 경우가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인해서 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HLB 파워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장후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점상을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왜 어제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아침에 점상한가를 갈 정도로 시세가 갑자기 나왔는지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것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서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특정 회사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그 회사의 경영진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경영진이 바뀌면 이 회사의 운영 방식 또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HLB 파워가 이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기사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HLB 파워가 이제 최대 주주가 진양곤 회장 외 1인에서 TS 바이오 그리고 TS 제1 조합으로 변경된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거든요. 넘어가게 되는 지분이 한 9.62%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7월 30일 날 임시유총을 열어서 신규 이사진이 선임이 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주주가 바뀌고 경영진이 바뀌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기존의 HLB 파워는 선박용 탈황 설비나 발전 플랜트 설비 사업 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대 주주에 올라오는 TS 바이오와 함께 세포 치료제 사업, 그리고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 그리고 첨단 바이오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HLB 파워는 앞으로 더 이상 탈황 설비, 발전 플랜트, 제조업에 관련된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가에 대한 평가도 바이오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더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HLB 파워는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제조업에서 바이오로 업종 자체를 변경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기존의 제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보다 바이오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가가 반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이스타항공 인수전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이제 2019년부터 M&A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제주항공에서 인수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항공업 자체가 침체가 되었었고요. 또 이제 이상직 의원 가족들이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매각 자체가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결국에 올 2월 달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인수전에 맞붙은 회사가 바로 하림과 쌍방울입니다. 네, 인수전에 이제 컨소시엄이 중간에 사모펀드가 끼긴 했지만 핵심적인 회사들만 좀 나열을 해보면요. 하림 컨소시엄은 하림과 페노션, 쌍방울 컨소시엄은 쌍방울, 광림, IOK 두 기업에서 어필하는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인수대금을 넉넉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광림 컨소시엄이 다양한 M&A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고 있는데요. 현재 인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김정식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스타 항공 대표를 했었고요. 이제 이스타 항공 대표 시절에 이제 이스타 항공이 계속 적자를 볼 때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림 컨소시엄 또한 2016년에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던 나론스를 인수를 해서 경영 정상화를 만들어냈고요.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 입찰은 이제 한 13개의 기업과 사모펀드가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인수 방식 자체가 스토킹 호스라는 방식인데요. 본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시하는 가격 이상으로 써내면은 인수를 할 수 있고, 본 입찰이 무선돼도 이제 조건부 인수 예정자가 있어서 매각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지난 7일까지 해서 예비 심사를 실시를 한 상황이고요. 본 입찰이 이제 14일 오후 3시에 마감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이 유력한 후보 두 군데죠. 하림하고 쌍방울, 광림, 컨소시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7월부터 이제 해외 단체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신문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단지 시세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다든지 하는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어제죠. 이제 김부겸 총리가 그 8일에 또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트래블 버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가 싱가포르, 괌, 사이판과 같은 이제 방역 신뢰 국가이나 이제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제 트래블 버블 체결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이 해당 국가로의 단체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에 따라서 LCC죠. 이제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여름 이제 괌이나 사이판 노선부터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에 이제 인천과 사이판 노선을 이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나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괌 노선 운항을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베트남이나 일본 노선 운항도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인천 괌 노선을 이제 운항하기 위해서 판매 중이었었는데요. 만약에 트래블 버블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도 이제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트래블 버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항공주들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여행주라든지 면세점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백신 접종자들 가운데 한 30% 정도가 여행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2019년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해의 이제 절반 정도의 해외 여행 시장 수요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트래블 버블 체결 가능성이 큰 국가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가 괌과 싱가포르의 면세점을 가지고 있고요.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싱가포르와 이제 태국의 이제 면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해당 국가들과 이제 트래블 버블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면세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있었던 세 가지 꼭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HLB 파워의 최대 주주 변경인데요.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 업종 자체가 변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타항공 인수전인데요. 본입찰이 이제 14일 오후 3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수가 유력한 회사가 두 군데인데요. 하림하고 쌍방울입니다. 오늘 쌍방울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시세는 하림보다도 더 많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이제 7월 해외 단체 여행 가능 소식입니다. 여행 안전 권역, 트래블 버블에 포함되는 국가로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 면세점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예정보다도 조금 더 짧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기대보다는 시장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최대주주 변경 이슈라든지 기업의 인수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한
시장에서 종종 있는 모멘텀이고,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 주가가 상승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패턴을 오늘 한번 눈여겨 보신다면 다음에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이었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